국내 이주 노동자 수가 100만을 훌쩍 넘어서는 시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이주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 제도와 현장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중 고창군 농촌인력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창에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뭐 고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실 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진짜 절실하게 인력 부족을 지금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그 지방 소멸, 그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젊은이의 도시 이동, 그다음에 농촌 공동화 현상, 이런 현상들은 지금 농어촌 지역에서 극심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극복해야 될 최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고창군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5만 600명 거주 인구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농업인 수가 저기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고령농 65세 고령농이 예.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고창이 고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논농사를 일부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년 시절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가 한 100호에 400명이 이렇게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 보면 30호에 한 55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했다. 그리고 그 55명 중에서도 그 75세 이상이 85%. 네. 그다음에 제일 막둥이가 60살이에요. 그리고 90살 넘은 노인분들도 11분 계시고. 네. 그래서 그 전에 저 어렸을 때 그 농토 현황은 지금 현재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고령화가 심각해졌다. 예. 그래서 그 농촌에 지금 근로자가 없다면 농사 자체도 어렵고 농사 포기까지 일어난 지금 이런 상태를 지금 일반 국민들 다 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시골 마을에 가면은 외국인 반, 노인 반이라는 얘기가 우스갯소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있으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력이 바로 계절 근로자입니다. 없으면 거의 돌아가지가 않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한시적으로 일단 인력을 좀 충원하기 위해서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있는데 입국을 했어도 거의 대부분이 무단 일탈률이 좀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얼마나 정말 이탈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고창군 사례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장 큰 요인으로는 브로커 개입에 따른 행정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송출국과 근로자 간의 소통 미흡. 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돼서 일부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창군도 한참 심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22년도에 네팔 국가와 MOU를 체결하고 예. 계절 근로자들이 215명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213명이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2명만 남겨두고 네. 다 나갔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명을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때 이제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근로자가 없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탈을 하는 거야? 방금 말씀하신 그 네, 브로커 그 문제 원인이 때문에. 제일 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담당했던 담당 팀장은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살이 막 5kg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농가 입장에서도 그렇죠, 인력 그렇죠. 충원되는 줄 알고 봤더니 다음날 외국인이 야반 없고. 도주를 하니까요. 예. 엄청난 그 농업 그 수확물은 그때 아니면 이렇게 폐농이 돼버리잖아요. 수확을 제때 못하면.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근로자가 없어지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제가 이제 와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탈한 그 반절 정도 근로자는 그 네. 브로커 개입에 따른 행정 비용, 예. 그래서 1인당 900만 원씩을 이렇게 브로커가 편취를 해서 그때는 5개월 이렇게 체류 기간이 5개월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5개월 동안 200만 원씩 열심히 벌어서 다 5개월을 그쪽으로 줘야 벌어도 되네요. 손해보는 예. 이런 손익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탈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그렇게 이탈을 했고, 나머지 반절 정도는 그 송출국가의 그 소통 미흡. 네. 예를 들어서 네팔 정부에서 이제는 중앙 정부에서 근로자를 선발하지 않고 지역 로컬에서만 근로자를 선발하겠다. 그래서 중앙에서 들어온 근로자들이 전부 다 이탈을 했어요.
그런 그리고 것 이제 때문에. 기타 사항으로는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조업에 인하인으로 들어와 있는 연고자들이 이 농업 근로자들을 유혹해서 네.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이탈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미리 와 있던 이나인 비자로 그렇죠. 이제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예, 사람들이 예, 데려가는 것도 예, 있군요. 맞습니다. 브로커 개입도 컸는데 이 부분들을 좀 대폭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법이 있었을까요? 이제 뭐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해외를 방문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예. 인력 선발단을 구축을 해서 해외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 군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송출국의 인력 선발 시스템, 네. 그다음에 그 송출국의 관료들의 부패 정도, 그다음에 브로커 개입 등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을 때는 즉각 개선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네. 그다음에 브로커가 개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 행정 비용을 전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값부터 뭐 예. 건강검진료, 여러 가지 비자 발급 그런 비용을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니까 브로커가 개입을 여지를 안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도 네. 근로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통장 내력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그게 브로커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가에서 그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근로자가 본국의 송금을 가족한테 안 보내고 다른 제3자한테 보냈다는 것은 브로커 개입 여지가 높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찾아서 개선토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담인데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예. 그 베트남 정부에서 그때 당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인가 봐요. 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저희 같이 갔던 일행 네. 농협 직원을 예. 브로커로 착각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진짜 실제로 적발하기 위해서 그 나라까지 가보고 이런 네. 것들이 업무적으로 쉽진 않았을 텐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형 뭐 예. 해소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지자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담당자의 의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저기 키포인트 같았습니다. 네, 보니까 22년에 이 농촌인력 팀장님이시지만 네. 그 팀이 좀 꾸려졌더라고요. 네. 이게 모든 지자체가 다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전국에서 농어촌 지금 지자체에서 네. 142개 지자체가 외국인 우리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운영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하고 있네요. 근데 네. 대부분 다 하고 있죠, 예. 거의.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전담 조직, 농촌 인력팀, 이 계절근로자 업무만 보는 전담 조직을 가진 지자체는 네.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적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네.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브로커 개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력 때문에 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절근로자 업무가 다양 뭐 민원뿐만이 아니고 예. 모든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계절 근로자 업무만 봐도 이렇게 업무가 치인데 네. 다른 업무까지 이렇게 보는 지자체도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부분 이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 그 계절 근로자 제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3,000명 정도가 지금 고창군에 배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많은 인력이 고창군에 배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고창군의 지역적인 그 자원인데요. 예. 고창군은 그 세계 문화유산 고인들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문화의 가장 많은 도시네요. 고인들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한 1000년 전에 이미 농경 문화가 발달했다는 증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창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높을고 넓을 창자입니다. 그래서 넓은 들녘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고창 수박 들어보셨죠? 예. 고창 복분자, 고창 맞습니다. 멜론. 복분자도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항토역에서 자란 이런 명품의 그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 논농사보다는 밭작물이 인력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다 순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력 수요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탈률을 좀 줄이면 뭐 근로자를 좀 배정하는데 뭐 이점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이탈률은 그 정부에서 이탈률 예.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네. 뭐 20%에서 70%가 이탈했을 거예요. 3년간 배정 제한. 네. 그 법무부 프로그램 제재 사항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제재 사항에 그 전에 저희는 네팔 있을 때 그 제재 사항이 들어갔거든요. 네. 70% 이상이 이탈을 네. 해서
그래서 네팔 정부는 3년간 이쪽으로 우리나라로 전혀 다 못 들어오게 그렇게 제재가 가해지고요. 네. 지금은 이제 도입기, 확장기, 지금은 계절 근로자 제도가 네.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단 이탈률로 지금 법무부에서 평가를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인권 보장이라든가 복지 증진 그런 위주로 이렇게 지자체 평가를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좀 노력 때문인지 215명 중에 213명이나 이탈을 했던 네. 고창군이 단 7명 네. 보내두고 무단 이탈률이 대폭 줄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 팀장님께서 이탈자는 단 한 명도 용납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던데 뭐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용납이라기보다는요. 네. 네, 제가 이탈률 제로 상태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추구하는 정책은 이렇습니다. 그 미국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욕구 충족,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욕구 충족 5단계를 거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우리 인력, 농촌 인력에 이걸 정책을 도입을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 1단계는 그 네.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근로자들이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욕구. 네.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안전 욕구. 내 가족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전하게 네. 살 수 있도록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제일 추구하고 싶은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를 제가 잡았는데 네. 사회적 욕구입니다. 예. 이 근로자들이 고창군에 와서 고창 군민과 일원이 될 수 있게 예. 우리 공동체 속에 같은 일원이 될 수 있게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3단계까지 사회적 욕구를 채워준다면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창을 가장 좋은 곳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과 공동체 속 공존을 위한 패러다임을 바꿀 때 근로자가 이곳을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 지금 저희가 고창군 팀장님과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식주와 안전, 이 사회적 욕구까지 욕구. 네. 채워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뭐 대폭 많은 숫자가 이제 들어오기도 했지만 네. 그만큼 또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 좀 특별한 그런 지자체만의 비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인력 선발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그 우수 인력이 들어와야 현장에 맞는 우수 인력이 들어와야 농가와의 갈등도 최소화되고 농업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고창 지역에 맞는 농작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창 수박, 멜론, 고창 땅콩 같은 이런 작물 재배업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예. 들어오게 하고 있고요. 인력 선발 과정에서는 뭐 지방에서 로컬에서 뭐 도시 지역에는 주민들이 일을 농업 경험 유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 2배수를 먼저 확보를 하고 인력 풀을 확보를 하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네. 가장 그 기본적인 사항 외에 법무부에서 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 외에 저희가 별도로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인력 선발을 위해서. 첫 번째는 그 부양 가족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혼인 여부를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한국말 언어 구사 능력이 있냐 네. 그걸 해보고, 그다음에 한국에 아까 이탈 원인이 한국에 연고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군만이 따로 차별되게 하는 것은 그 체력 테스트. 예. 왜냐하면 이 수박이나 멜론은 쪼그려서 일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체력 테스트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색약, 생명 검사까지 저희는 다 합니다. 전에부터. 왜 그러냐면 그 빨간 고추 따야 되는데 된장 고추 따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잘 익은지 그래서 확인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색약 검사까지 다 마치고 있고 네. 또 나머지 하나는 구강 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다 보면 구강 구조가 충치가 많은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떤 근로자들은 입 안이 다 새까말 정도로 충치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구강 구조가 충치도 없고 이렇게 완벽한 되도록이면 충치가 없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잘 먹어야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강 검사까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 그러면 농가 뭐 업주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 기준이 치열하고 아니고 그 전후 차이가 좀 컸던가요?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를 저희가 선발해서 데려오잖아요. 네. 그럼 어떤 농가에서는 왜 이렇게 나는 늙은 사람을 줘?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남아권 사람들이 좀 나이가 늙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법무부에서 50세까지로 MOU는 연령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더 강화해서 45세까지로 데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박이나 멜론 작업 같은 경우에 순 작업할 때 그 윗순을 잘라버리면 그 생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교육,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농작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그런 네. 교육들은 미리 본국에서 시켜서 이렇게 데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또 효율성을 농가 높일 만족도가 수도 높습니다. 있고. 예. 예. 그러면 또 현장 얘기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제 입국한 근로자들이 농가와 좀 잘 지내야 할 텐데요. 네. 따로 현장에서 좀 벌어지는 갈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갈등 사례가 여러 가지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이 서로 언어 소통이 문제가 예. 제일 큽니다. 가장 크겠죠. 예를 들어서 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통 앱이 있거든요. 앱을 깔아서 설치를 하면 이제 고용주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에 같이 가자. 그렇게 앱을 이렇게 활용해서 말을 하면 네. 근로자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요. 왜곡된 정보를 줍니다. 나하고 같이 데이트 가게 그렇게 해서 근로자가 오해한 적도 있고요. 1시간 더 빨리, 1시간만 더 일하고 가자. 네. 그렇게 이제 앱에다 말을 하면 1시간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니, 빨리 끝내고 일을 가자. 그렇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 나는 다른 농가 이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로자들은 자기들만의 소통 공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사장님이 뭐 10,000원 더 주고 뭐 하루에 뭐 일당도 한 11만 원, 12만 원씩 줘.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사장님은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인건비를 저쪽 옆집보다 덜 주냐. 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근로자를 맞춤형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데리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농가에서는 그게 다 안 맞는 거죠. 언어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낯설기도 하고 문화도 맞지도 예.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예.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계절 근로자 전문관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네.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제이기 때문에 2, 3년 있으면 무조건 이 자리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한 업무만 볼 수 있게끔 예. 임기제를 저희가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4명 정도요? 예, 그리고 기간제 2명 해서 네. 6명이 지금 관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는 하루에 2농가씩 무조건 방문을 해라.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 소통이 예.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미연에 그 애로사항을 먼저 해결해서 뭐 무단 이탈이라든가 농가의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 관찰할 수 예,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어서 안전 문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좀 넓게 봤을 때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내국인의 3배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산업재해 위기에 좀 놓여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네, 맞아요, 있는데요. 산업재해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시죠? 그 산업재해라는 정의를 보자면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E9 비자, 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3년 10개월 예. 체류 연장 기간이 뭐 한 번 연기해서 4년 10개월짜리 근로자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제 제조업이나 공장에서 이런 산업재해를 많이 겪는 것 같고 우리 28 근로자, 예. 8개월 단기 체류, 단기적으로 단기 이제, 체류 예. 계절 근로자는 이 혹서기나 애초기 작업을 할 때 네. 그럴 때 이렇게 재해를 입는 거 빼고는 나머지 큰 재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다행이네요. 예. 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쪼그려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에 많이 걸려요. 어. 그래서 다수가 방광염에 걸려서 병원을 방문하기도 예.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맹장염이 또 터져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수박밭에 가서 네. 혈압이 높은 근로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재해들이 저희가 있군요. 산업재해로 다 인정을 받아서 네. 이렇게 본국으로 다 이렇게 되돌려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농기계 뭐 사고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을까요? 이게 근로자들은 엄격하게 네. 못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예. 지게차, 그다음에 운전, 음. 뭐 화물차를 운전한다든가 그런 것은 엄격하게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숙련된 근로자, 예를 네. 들어서 성실 근로자로 추천을 받아서 한 3회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중기계, 농기계 보험에 종합보험에 일괄로 가입을 해서 보장을 네. 받을수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3회 정도라고 했는데 성실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반복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예. 제도가 뭐냐면 예. 성실 근로자 추천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농가에서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예. 우리 농작업에 잘 맞고 인성도 갖추고 일을 잘했을 경우에 내년에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시 일하자. 그것이 네. 성실 근로자 추천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횟수가 제한이 없어요. 어. 그래서 한 5회 정도 이제 들어오다 보면 예. 우리 가족과 같은 근로자가 되는 거죠. 8개월 있다 나갔다가 또 8개월 있다 또 들어온 네. 거예요. 뭐 성실 근로자로 추천이 되면 서류가 간소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2개월 만에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업주의 입장에서도 숙련이 됐으니까 더 그렇죠, 편하고요. 그렇죠. 예. 우리 농작업, 내 집의 농작업 그 환경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영농 생산성도 높아지고 근로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농가도 좋아지고 그래서 서로 좋은 그런 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기간 그 체류해서 일하고 있는 그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뭐 예. 이주 노동자들 예. 얘기도 했었는데 예.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이 나주에서 네. 벽돌 공장에서 괴롭힘 영상이 네. 좀 화제가 됐기도 했고요. 최근에 또 영암에서도 그런 비슷한 괴롭힘 네. 사건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사례를 보면 네. 이게 고용주하고 그 근로자 간의 계약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종속 관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원 고용주가 네. 승낙이 안 되면 나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사장님하고 일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다른 데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 고용주가 승인을 안 해주면 다른 농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최대의 문제점이고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이렇게 성실 근로자 추천을 안 해주겠다. 네.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고용주가. 그래서 즉각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고용허가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려면 제도적으로 좀 수정이 네. 돼야 될까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나인 근로자와 같이 우리 계절 근로자도 네. 고용주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고용주 변경원에서 원 고용주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데도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EU 같은 데는 그 근로자가 중복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몇 명 고용주를 계약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근로자의 노동권의 자유를 주는 것이죠.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이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로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농업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혹서기 근무거든요. 네. 이 폭염기 때 일하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몇 명의 근로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사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장 인근에 그늘막 설치라든가 냉풍기, 얼음 물통 이런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고창군은 내년부터 계절 근로자 인권 안전 우수동가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제도라면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및 안전한 작업장을 구비한 그 농가에게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또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고령의 소규모 농가에서 그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좀 여의치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건립하게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 기숙사, 농업인 기숙사를 전국 최초로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요. 네. 40년 된 구 모텔을 매입을 해서 네. 25억 원을 투자해서 구피 포함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됐는데요. 요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네. 저희가 관리도 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계속 수선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그 관리 문제는 우리가 하고 이 운영 면에서는 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라고 농협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네. 계절 근로자가 지금 투숙을 하고 있고요. 지금 55명 캄보디아 근로자가 지금 투숙 중에 있고, 네. 그다음에 2개 농협에서 지금 저희 네. 고창군에 있는 2개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같이 예, 해서. 예. 예.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농가형은 농가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가형은 직고용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작업을 지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공형은 이게 네. 파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여성농, 고령농들에게 하루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싼 처리로 숙련된 근로자를 내가 원할 때 데려다 쓰는 거죠. 그만큼 부담이 낮고 예. 그 농업인 그 현장에서는 농업 현장에서는 효자 사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도 공공형이 좀 더 선호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공형을 나중에 이제 5개소에 20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네. 인력 저변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처음에 기숙사로 입소를 할 때 네. 그때는 보증금식으로 이제 무단 이탈 방지 차원에서 30만 원씩 1인당 받고요. 예. 그 퇴소를 할 때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숙식비, 숙박비를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받고 네. 그 돈으로 이제 운영도 하고 이제 운영비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당연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공공형 인프라, 기숙사라든가 관리센터 이런 성과는 아주 높고요. 근로자들도 이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 캄보디아 정부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고창에 가니까 근로자 호텔이 있더라. 자기들 말로. 예. 너무 좋은 시설에 근무를 하니까. 고창에 오려고 하겠네요, 다들. 아, 그렇죠. 예. 제일 가고 싶은 지역이 캄보디아에서는 네. 고창에 제일 가고 싶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좋은 데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옆에 농가형하고 소통을 해요. 네. 사진도 보내주고 자기들 소통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갈등 관계가 네. 또 형성이 됩니다. 왜 너희들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근무를 하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비교하게 그런- 되니까. 그런 예. 사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가 측면에서 본다면 근로자를 저렴한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하루 단위로 시간대별로 네. 특히 여성농들한테는 고령농이나 들녘까지 이렇게 수송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언어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큰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할 네, 수 있게 맞습니다. 하도록 하는 네, 거군요. 그리고 외국인 복합타운 좀 더 확장해서 이 조성 계획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인구 소멸 대응 정책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요. 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 기조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예전에 그 근로자가 우리나라 룰을 잘 지키고 들어왔을 때 네. 비자 승급 제도를 이렇게 한다고 도입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절 근로자가 뭐 횟수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5회, 뭐 10회 이렇게 계속 근로자가 들어오다 보면 네. 우리 가족과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E9, 그다음에 또 승급을 해서 E7, 물론 성실 근로자에 한해서 네.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주권도 주고 나중에 국적도 부여해 주자. 네.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복합타운을 구상하게 됐고요. 네. 뭐 보면 지금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로 학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2명이잖아요. OECD 제일 열악하고 네. 그다음에 뭐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뭐 지금 30년 후에는 뭐 지자체 한 일개 군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연구 용역 결과 보고도 있고 네. 그다음에 14세기 중세에 뭐 흑사병이 창궐할 때보다 더 심각하게 인구 감소가 되고 있다. 그런 연구 논문도 있더라고요. 계속 줄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는 그 우리 뭐 단일화된 민족 뭐 단일 민족 그 차원을 넘어서게 네. 다문화 다민족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 인구를 늘리려면 그런 네. 차원에서 취지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복합타운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또 가족이 오면 거기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관광하고 이거를 연계해서 좀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게 뭔 소리냐면 이 고창에 가보니까 외부에서 생각했을 때 라오스 마사지를 최상의 라오스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2층에서는 그 베트남 쌀국수 최상의 쌀국수를 먹을 수가 있고
또 이곳이 동학 농민 혁명군들이 수경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쌀국수를 먹고 여기서 차박을 할 수 있는 데가 고창에 있더라. 그래서 관광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성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실현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법무부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그 승급제도가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 지금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비자 승급하기가 쉽지 않죠. 계좌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예.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 차원에서 지금 그 부지를 지금 군유지를 네. 15,000평가량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송미령 농림부 장관님이 방문했을 때도 예. 이걸 시범 사업으로 고창군은 다 마련이 돼 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좀 채택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부지 마련되어 있고 어떻게 네. 활용할 건지 계획을 네, 좀 세우고 모든 있는 플랜은 지금 돼 상태니까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적으로 일원이 돼서 이렇게 좀 꾸려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실행했을 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참 살기가 좋아졌다라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예. 기본적인 인권 보장, 권리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고창군의 인력 정책은 그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좀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고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료 건강 검진, 무료 영화 관람, 그다음에 삼겹살 파티, 네. 뭐 삼겹살 파티도 하고 있고 무료 네. 뭐 추석맞이 차례 지내기, 사랑의 옷 나눔 행사, 근로자 환영식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실 근로자 항공료 여기서 잘 고용주의 마음에 들어서 잘 나갈 때는 네. 저희가 항공료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마약 검사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근로자들 호응이 높은 것은 무료 건강 검진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이요. 여기 동남아권이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잖아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태어나면 불주사 같은 거 이렇게 맞잖아요. 네. 거기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평균 수명 연령이 55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현지에서도 저희가- 검진을 맞아요.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의료비도 비싸고 네. 그 현지에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지금 시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소견이 나온 근로자들은 고용주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같이 종합병원에 방문해서 2차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할 시책인데요. 네. 그 1차 검진 결과에서 네. 그 B형 감염 항체가 없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본국에서 그 맞으려면 이게 의료 비용이 예방접종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창군에서는 다행히도 보건소에서 네. 1회당 3회 접종을 해야 이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회당 7,000원씩으로 그렇게 해서 3회를 이렇게 맞추고 있더라고요. 지원해 줄 수 예. 있도록. 그래서 2만 1,000원만 가지면 B형 감염 항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네. 내년에 지금 올해 검진을 해봤더니 한 120명 정도 항체가 없는 근로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로자를 다시 재입국시켜서 내년에는 꼭 항체 형성, 그 네.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얘기를 그리고- 딱 들어보니까 네. 의료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맞아요. 팀장님이 보실 때 현장에서 좀 아픈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의료적인 부분들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았겠네요, 그동안에. 예. 이제 의료 체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그 본국에서 들어올 때 여행자 보험을 다 들어갖고 와요. 예. 그래서 여행자 보험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 감기가 걸렸다든가 뭐 일상생활 아까 방광염이라든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뭐 여행을 할 때 잠깐 외출하면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네. 그래서 본국에서 여행자 보험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요원해요. 본국에 들어가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희년 의료 공제 보험이라고 민간에서 하는 의료 보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베트남 같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예. 1,200명을 다 들어놨어요. 의료 어떤 보험을?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맹장이 터졌어요. 일하다가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또 의료 보험 수가가 엄청 높아요. 일반 우리나라 사람보다. 예. 그래서 맹장 수술하는데 9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희년 공제 의료 공제에서 또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근로자나 농가에서는 전혀 자부담이 없이 그렇게 처리한 일도 있습니다. 의료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저는 맞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네, 많이 나는지 네. 몰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6개월이 넘어가는 7개월 시점부터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가 너무 늦은 거죠.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바로 들어왔을 때 그 그 의료보험에 사이에 또 사고가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감기가 들으면 뭐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네.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6개월 그 시점까지는 그 공백 기간이 생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hin형공제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그런 네. 보험을 자체적으로 들어서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추진하고 있는 것들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제일 호응이 높은 게요. 네. 무료 관광 제도예요. 무료 관광제도. 네. 지역 관광지를 네. 이용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저희가 있나요? 이제 네. 아나운서님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전국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네. 유네스코 보물 7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7개나 있습니까? 예. 예. 잘 모르시죠? 제가 안 뭐 가봐가지고. 고인돌부터 시작해서 고인돌만 들어봤네요. 예. 고창군 전체 지역이 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예. 고창 판소리, 아. 고창 농악 등 해서 7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고창읍성, 네. 고창읍성 지금 단종 때 만들어진 아. 그 고창읍성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귀한 문화유산이 정말 많아요. 네, 많아요. 예. 그래 꼭 한번 다음에 한번 와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저도 좋습니다. 무료로 됩니까? 당연히 무료로 해드려야죠. 그래서 네. 이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예. 비 올 때라든가 이렇게 휴식기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고창읍성에 방문해서 한복을 입고 네. 고창 성곽을 걷는 그런 무료 체험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제일 마음의 힐링을 얻는 곳이 어디냐면요. 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상하농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상하농원이요? 예. 6차 산업의 본고장이죠. 예. 거기가 상하농원이. 그래서 거기는 농업뿐만이 아니고 네. 그 농업을 발달시켜서 산업화하는 그런 6차 산업의 그 본고장인데 본 그 마을 기업인데요. 네. 거기 가보면 뭐 양들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뭐 이렇게 돼지 조그마한 피그, 뭐 미니 피그도 키우고 해서 근로자들이 너무 좋아라 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마음에 일터라고만 일단,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문화도 접하고 네. 배우고 네. 네, 위로도 받고 네. 이런 거군요. 그래서 그쪽 민간하고 고창군하고 협약을 해서 음.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네. 무료로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무료로 다 입장을 하게끔 저희가 업무 협약을 다 해놨습니다. 네. 제가 한 군데만 못했어요. 어디요? 그 네. 지금 저기 뭐냐 모든 이제 온천인데요. 인력들 다 했는데 네. 예. 석정 온천이라고 예. 그 지금 게르마늄 온천이죠. 네. 아마 프랑스에서 게르마늄이 나오는데 네. 거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데가 고창 석전 온천이라는 데가 명소가 있어요.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근로자를 가서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했더니 네. 그 탕에서 내국인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외국인 들어가면. 아직 좀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예. 그렇게 남아있는가 봐요. 아. 그래서 거기만 협약을 못했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다 열어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인식 개선이 되면 또 그렇죠, 노려볼 그렇죠. 만 하겠네요. 네. 예.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데 저희가 일단 자리에 모신 것도 고창군이 워낙 또 모범 사례에 속하기 네. 때문에 좀 모셨잖아요.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성과를 내면 좋을 텐데 이걸 다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해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그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실례일 것 같고요. 네. 그 주변 인근에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지자체는 그 진안군. 네. 진안군 사례를 보면 거기에 이제 담당자가 지금 3년 6개월이 됐더라고요. 예. 그 스펙이 좀 높더라고요. 경험치도 오래되셨네요. 높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사례를 보면 이 근로자 인솔이라든가 그 민원 처리 사항 우리 관리센터처럼 네. 그 농업인 단체에 농민에다 위탁을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 영역에서 일부 아웃소싱을 해서 네. 일부만 처리하도록 해라. 네. 그래서 행정의 업무를 최소화 지금 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농민회에서는 농민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민원을 사전에 잘 타전을 해서 좀 우수 사례로 제가 보고 있고 같이 우수 사례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경주시 같은 경우는 네. 이탈률을 뭐 제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그 결혼 이민자를 거의 많이 이렇게 100%다 이렇게 데려와서 네. 이탈도 없고 훌륭하게 이렇게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런 것들 좀 공유하면서 네, 그렇죠. 네, 네. 벤치마킹하고 네, 이렇게 나아가는 맞아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실 이런 좀 계획도 알고 있고 사례를 알고 있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곳들이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인력적으로도 좀 다른 데는 충원이 필요한 곳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수많은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전국 지자체 중에 아까 30%가 제가 구성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자체장,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의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고창군 같은 경우 민선 8기 들어서 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1호 공약으로 이걸 선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8월 달에 22년 8월 달에 지금 그 인력 조직 네. 농촌 인력 팀을 신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지금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직원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문 조직이 전문 인력팀이 지금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계절근로 업무만 봐도 이 업무에 치이는데 네.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업무도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부적으로 인력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눠서 전담을 꾸리고 이런 네. 것들이 또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이 농촌 인력 적정 인건비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이것도 네. 참 눈에 띄는데 이것을 제정하게 된 계기와 또 이것의 의미는 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 뭐 이렇게 일어났을 시기에는 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하루에 인건비가 20만 원까지 치솟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보자 네. 그런 취지에서 만들게 됐고요. 예. 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침익적 행정이라고 여긴 일부 직업 소개서라든가 그런 분들이 반대가 심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주변의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네. 권고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인건비는 원래 시장 수요 공급과 수요에 맞춰서 인건비가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한선과 하한선을 해서 이게 하한선 밑으로 근로자의 인건비를 보장을 해주고 하한선 밑으로 인건비를 주지 말자. 네. 그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상한선도 설정을 해서 그 이상은 받지 말자.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사회적 합의 얘기하셨지만 네. 처음에 또 반대가 있었고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정이 처음에 좀 어떤 반대가 좀 심했고 어떻게 좀 이걸 극복해 나갔는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게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려면 네. 그 침익적 행정하고 어떤 침해를 하는 행정하고 수혜적 행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수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침익이 되죠, 행정이. 네. 근데 그러려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제도를 만들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돼요, 당연히. 네, 특히 근데 인건비는 좀 첨예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하고 네. 직업 소개소, 농민의 그다음에 이제 은행 농협 네. 농협하고 우리 근로자들하고 행정이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직업 소개소 반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심했는데 이제 직업 소개소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편한 적이죠. 그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설정한다는 게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그 수수료가 당연히 줄겠죠. 그렇죠. 비례원칙에 의해서 예. 당연히 줄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아주 심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토론을 거치고 설득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합의를 결국에는 저희가 이끌어냈고 네. 그다음에 인건비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할 때 네. 직업 소개소 관련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각계 계층의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 또한 좀 꽤 오랜 시간 예.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그렇죠,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많이 고생을 하셨겠네요. 예.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부분, 주민과의 화합인데요. 맞습니다. 예. 주민들의 아까 인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까 전에 뭐 주민들의 항의도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근로자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네. 엄청 두렵잖아요. 예. 두렵고 아마 이렇게
물론 뭐 해외에서 기초 교육을 받고 들어오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계절 근로자들 비전을 설정한 게 있거든요. 그 비전 이름이 뭐냐면 포용과 상생으로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제가 비전을 설정을 했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네. 서로 공존하자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이 목표까지 가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 최근에는 주민들도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됐어요. 네. 뭐 기숙사를 예로 들어봐도 뭐 주민 속으로 저는 들어가는 이렇게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근 소재지 주민들 상가들이 무슨 외국이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안 좋아하겠어요. 숙소가 들어오는 네.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토론과 설득을 거쳐서 다행히 이제 소재지 짓게 됐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근로자들이 들어와 보니까 지역 상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근로자들이 여기서 소비를 하니까 지역에서 소재지에서 그리고 근로자들하고 행정하고 농협 주체들하고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제 외국인들은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 못해요.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고 그런 것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로 된 언어를 분리수거 언어를 이렇게 쓰레기판에다 이렇게 붙이고 홍보도 하고 해서 분리수거를 지금 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님비 시설을 핀피 시설로 전환된 것 같아요. 저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 네,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 또 청소 이런 것들도 하면서 또 정화 활동하면서 맞습니다. 또 주민들도 네. 좋아하실 네. 것이고요. 네. 예, 좋습니다. 인식 개선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고 아까 전에 또 혹서기에 또 네. 고생을 한다 했는데 네. 이제는 또 한파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한파를 앞두고 또 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상 네. 우리 단기간 8개월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는 2월 달,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입국을 해서 네. 11월 달에 다 출국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혹한기 겨울철에 이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일부가 있고요. 예. 이제 나머지 이제 예전에 20년도에 그 캄보디아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저 강원도에서 모에서 자다가 이렇게 동사하는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도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이 숙소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두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고창군은 네. 그 법무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숙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는 그 건축물 대장이 있냐 없냐 그 여부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뭐 비닐하우스 그것은 이제 그건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필수 시설이 법무부에서 권고하는 필수 시설들이 있거든요. 예. 온 난방기 시설이 됐냐, 뭐 숙소가 구비가 돼 있냐, 뭐 취사 도구가 있냐, 뭐 시건 장치가 돼 있냐 그런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저희 같은 데는 저희 고창군은 누전 차단기, 예. 그다음에 가스 감지기 설치 여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좀 혹독한 겨울 잘 날 수 있도록 네.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뭐 네. 현장에도 계속 가셨고 네. 외국인 분들도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우리 농가 분들의 이야기도 계속 들었을 것이고요. 네. 실무를 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 추가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정부에 대한 뭐 제도 개선이나 그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일선에서 이런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좀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모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1월 23일자로 내년 1월 23일자로 시행이 되는데요. 전문기관을 선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기초지자체에서 해외에 나가서 직접 업무 협약을 하고 선발을 하고 이렇게 데려오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로커가 개입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문기관이 지정이 되면 네. 전문기관이 다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인력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예. 근로자나 농가도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기관을 조기에 좀 지정을 해서 좀 지자체 업무를 좀 줄여줬으면 하는 좀 좋겠고요. 줄여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이 농가와 근로자를 입력을 하면 그 이력이 싹 나오는 그런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체계를 좀 빨리 좀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상 그런 도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행정상으로도 좀 처리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관리가 되면 예. 무슨 저희가 뭐 체류기간 연장이라든가 외국인 등록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근로자와 농가 간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로 또 묶어서 이렇게 인력 배정도 할 수 있고요. 네. 일액이라든가 모든 이게 통합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예. 요게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된다면 예. 지자체에서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큰 그래서 도움이 될 것 이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좀- 안 그래도 인력이 힘든데 네, 맞아요. 좀 업무 부담을 줄일 수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일선에서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인데요. 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출입국 관리법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고용을 하잖아요, 근로자를. 그러면 내 품속, 내 농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근로자는. 그게 한계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계절 근로자 5명을 받았어요. 네. 근데 내 집에 항상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일이 없을 때는 근로자 인건비를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옆집에 보니 옆집에는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옆으로 잠깐 돌릴 수 있잖아요. 근로자를. 돌릴 수 있다는 표현이 좀 저기한데 네. 근로자를 옆에다가 맡길 수 일을 있는 할 수 거죠. 있으니까요. 수수료를 안 받고 예. 돈을 벌어라. 그러면 그 농가들도 좋고 근로자도 좋은 정책 아닙니까? 네. 근데 출입국 관리법상에는 예. 내 농지에서 떠나면 그게 위법인 거죠. 그래서 예. 공동 운영 방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무슨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네 농가 다섯 농가가 컨소시엄을 설정을 해서 네. 예를 들어 근로자를 한 5명, 4명 이렇게 받아서 합쳐면 오면 한 20-30명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동 운영 방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근로자를 한 숙소를 이용하게끔 하고 네. 근로자 근태 관리, 숙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농가들 공동 이렇게 작업 방식으로 하는 농가들은 그 근로자를 그대로 데려다 쓰는 그런 구조로 하면 이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예. 현장에서 진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게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건 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인력을 쓸 네. 수 있도록 할 수 네. 있는 게. 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팀장님, 아까 전에 상생과 포용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행 얘기하셨잖아요. 비전요. 실제로 우리 살고 있는 주민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농가분들, 우리 주민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꼭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사회도 발전이 되고 우리 농업 현장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서로 유인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팀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조금 속히 실현이 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중 고창군 농촌인력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산업을 넘어서 우리 지역을 지탱하는 이웃이자 동료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 공존의 최우선 조건은 바로 포용과 존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닌 지역의 일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